안녕하십니까. 작은소리 상자의 김창대입니다. 저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큰 소리에 묻히고 있는 작은 소리를 이 상자에 담아 보겠습니다. 처음 담아보는 작은 소리는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구 수가 이미 2015년에 10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전체 주택 가운데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54% 이상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퇴직 후에 아파트에 봉사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대표가 되었고 2년 동안 감사로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캡처한 자료들이 나올 것이지만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몇 편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파트에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작은 소리지만 제 경험담을 이 상자에 담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소리는 여러분들의 무관심과 침묵이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자치 관리를 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관리업체에게 법령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주고 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방법은 관리규약을 만들어 놓고 그 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리규약은 대부분 감독관청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만들고 그것을 모든 아파트들이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은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관리규약을 보면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 47조와 53조를 보면은 47조에는 관리 주체의 업무, 53조에는 관리 주체의 책임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7조 관리 주체 업무에는 관리 주체는 법 제63조 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주체는 법 63조 제1항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의 63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63조는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 수행하는 업무가 뭐냐 그러면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그리고 장기 수송 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그 밖에 국도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조를 보면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하는 것은 위에
관리 주체 업무에서 예시해 놓은 여러 가지 사항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 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를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대표들이 관련 법률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트에 독서실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 이전에 동대표회의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문제를 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 규모에서는 독서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서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동대표회의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관리소장은 이를 모를 리 없는데 동대표가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법률적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규약을 바꾸면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준칙의 낱말을 살짝 바꿉니다. 자신들이 위법하게 저지르고 있던 사항을 법률이 준칙이 바뀌는 것을 기화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 규약을 위법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50조 사망은 원래 없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첨가되면서 50조 사망, 주민 공동시설 이용 등 해가지고 관리 주체는 29조 2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 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니까 허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허용할 때는 동대표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단지를 그냥 주택단지로 슬쩍 말을 바꿔서 관리규약을 바꿉니다. 이런 일들을 왜 저지르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 모두 특정한 사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전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이고 후자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였습니다. 두 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된 사항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동대표들이 어떤 계약을 하면서 여러 번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적법하다고. 그러니까 동대표들이 의심스러우니까 의결을 해주면서 조건부 의결을 해줍니다. 법률적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하라는 조건부 의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8억 원대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법으로 드러나서 지금 모 아파트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최소는 4억에서 6, 7억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의결한 내용과 집행한
내용이 다릅니다. 즉 1,5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의결을 해줬는데 나중에 다 사용하고 감사를 해보니까 2,400~5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질책을 하면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겠죠. 이런 일 또한 어떤 세력들과 서로 결탁해서 이런 만행이 저지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 주체의 모든 행위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동대표가 모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되지 않는 사항도 집행을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도 모르게 관리소장이 계약서를 만들어줘서 그 당사자가 그 계약서로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 중에서 계약을 잘못해서 주민들이 수억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발생한 일로 똑같은 내용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가 관리소장 직인이 지켜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오리발이었고 제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법률적 행위를 한 사람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했었는데 검찰에서는 기억에 없다고는 하나 그 계약서가 소장실에서 나온 것으로 봐서 소장이 만들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이권에 개입된 자들이 짜고 저지른 일들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는 모두 아파트 주민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짜리 공사와 위탁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관리 주체가 입찰 공고를 내면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의 위탁업체 선정 공고를 내면서도 올해는 자본금이 10억이 되었다가 다음 해에는 5억이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의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 요건이 수시로 변합니다. 이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하면서 동대표들이 각 업체에 점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점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대표들이 ABC 업체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점수를 불러주면은 이것을 받아 적는 격리사원이 불러주는 점수와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원하는 업체가 안 되면 어떤 핑계로든지 동대표 회의 결과를 모두 무효로 합니다. 이 모두가 사익으로 뭉친 카르텔의 동조에 의해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각 관리관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례집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실태조사 및 감사를 하고 수백 건의 위반 사례를 찾아내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 모든 피해는 오롯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아파트 주민들의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침묵이 관리업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관리 주체라도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마다 정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대표와 주민들의 질에 따라서 똑같은 업체라도 서비스가 달라지고 관리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백 수천 가구에서 전문적이고 뜻 있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만 체크해 주셔도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가장 규모가 작은 사회인 우리들의 아파트가 훨씬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소리가 우리 사회의 기초로부터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파트 동대표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